Let's see how long you last with no brakes, Brian. Brakes out. Nice try, Peter. Fortunately, you can stop a Prius by cupping the wind. 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동차는 바로 토요타의 프리우스인데, 이처럼 프리우스는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의 상징, 그리고 연비 끝판왕 등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고, 또 그 반대로 자동차가 너무 조용하고 재미없는 나머지 조용한 닌자라고 불리거나 또는 게이들이 타는 자동차라고 놀림을 받으며 각종 밈들로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만큼 프리우스는 대중적이지만 최첨단과 친환경이라는 그 이미지로 마치 하이브리드는 프리우스다 하는 공식이 연상될 정도인데, 사실 이런 토요타의 프리우스는 전기차 붐이 오기도 훨씬 전인 1990년대 한 프로젝트에 의해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는 가솔린과 전기를 한 몸처럼 섞어버린 프리우스의 탄생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토요타는 왜 새로운 변속기나 엔진이 아닌 굳이 이 하이브리드 기술에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프리우스를 만들 때 과연 어떤 벽에 부딪혔는지, 토요타 프리우스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프리우스의 탄생. 1990년대 초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와 환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며 각종 연비 규제 및 배출가스 규제 같은 다양한 규제들을 시행했는데, 이때 토요타를 일본 자동차 브랜드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토요타의 명예회장 토요타 에이지는 렉서스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토요타의 미래를 내다보며 직원들에게 21세기를 위한 차를 만들라는 지시를 하게 되었죠. 물론 당시 일본의 기술력을 놓고 보면 고성능의 자동차를 만들어 새천년을 열 수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 당시 일본은 버블 경제의 거품이 급격히 꺼지게 되면서 불황이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차량들보다는 실용적인 자동차를 만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앞서 토요타 에이지가 지시했던 대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몰두했고, 그 시작은 G 글로벌 21은 21세기를 뜻하는 G21 프로젝트였다고 하네요. 먼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은 현재 프리우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타케시 우치야마다였는데, 당시 토요타는 미래의 차를 개발하는 데는 오히려 선입견이 없는 인물이 이 프로젝트를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고, 이에 초보 수석 엔지니어였던 타케시는 차체, 엔진, 구동계를 전문으로 하는 10여 명의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을 꾸려 대망의 G21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타케시와 팀원들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출산율 감소, 노령 인구 증가 등 아직 오지도 않은 21세기를 생각하며 브레인스토밍을 거쳤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와 환경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 최종적으로는 자사의 코롤라보다 1.5배 좋은 연비의 자동차를 만들자는 목표를 잡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 첫 시작은 기존 사용하던 1.5리터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더욱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날에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이런 기술들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G21 프로젝트가 시작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도 약 30년 전의 일이고, 심지어 이 당시에는 배터리나 모터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원가마저 너무 높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기술도 미비한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말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었던 포르쉐나 이 밖에도 폭스바겐과 크라이슬러 등 여러 자동차 회사들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번번이 도전을 했다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양산화를 포기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당시 토요타의 기술 담당 부사장인 와다 아키히로는 고작 연비가 1.5배 향상된 것 가지고는 21세기 차라 할 수가 없고, 그 2배인 리터당 28km는 되어야만 21세기 차가 아니겠냐며 그렇게 1.5 엔진만을 계속 연구하다가는 이 프로젝트는 끝이라고 선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때마침 토요타 내의 또 다른 미래차 연구팀에서는 전기차인 라브4 EV를 개발하고 있었고, 이를 본 타케시 우치야마다는 전기모터나 배터리에 지식이 많았던 이들과 합류한다면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그렇게 G21 프로젝트 팀원들은 장장 반년 동안 80개나 되는 하이브리드 설계안을 일일이 검토하며 결국 엔진으로 발전하고 2개의 전기모터로 바퀴를 굴리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결론을 내려 최종적으로는 직렬식과 병렬식의 두 장점을 아우르는 변속기가 필요 없는 직병렬식의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즉 THS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속에서는 직렬 시스템을, 고속에서는 병렬 시스템을 사용하고 최적의 효율을 확보하고자 저속에서는 전기모터를, 또 고속에서는 엔진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전기모터는 엔진의 힘을 보태주고 감속할 때는 발전기로 변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주며, 그 다음 두 번째 전기모터는 그 엔진의 힘을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그 동시에 변속기 역할까지 수행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새 동력원들은 상황에 따라 힘을 이쪽 저쪽으로 주고받으며 가교 역할도 해주고, 그 덕분에 추가 장치들도 필요치 않아서 그 부피와 무게가 줄어들어 더욱 연비가 좋아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말이 쉽지 시스템 개발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상용화 사례가 없어 참고할 만한 경쟁자가 없다는 것은 당연했고, 또 파워트레인 구조가 내연기관보다 훨씬 복잡해지며 많은 양의 전류까지 처리를 해야 했기에 당연히 냉각에는 훨씬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덩달아 연료도 필요 이상으로 소비가 되어 오히려 내연기관 자동차들보다 연비가 더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실제로도 프리우스는 개발 단계에서 50m, 500m를 주행한 뒤 차가 갑자기 멈춰 설 정도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불안정했고, 또 배터리의 성능을 더욱 늘리자니 그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서 차체 디자인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야말로 20세기 기술로 21세기 자동차를 만들어야 했던 이 무모했던 미션은 날이 지날수록 더욱 총체적 난국이 되었고, 여기서 더 대박인 사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8년 말에 출시할 예정이었던 이 자동차를 1997년 기후변동 구조조약 회의가 열리는 교토 의정서에 맞춰 무려 1년이나 일찍 출시하라는 본사의 지시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토요타는 1997년 3월 THS 기술을 공개하는 행사를 열었고, 여기서 오쿠다 히로시 사장은 토요타가 21세기 환경 문제에 해답이 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공개하면서 무려 기존 자동차들보다 2배나 좋은 연비를 실현하고, 또 그 차가 올해 안에 출시될 것이라며 두 가지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론들은 한술 더 떠서 코롤라보다 50만 엔이 비싸지만 연비는 28km인 자동차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던 토요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언급했고, 결국 이런 기사들이 어느 정도 기정화 사실이 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당시 G21 프로젝트는 연비 28km에 채 도달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디자인조차 정해지지 않아 연내에 출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G21 프로젝트의 모든 팀원들은 이 어려운 것들을 해냈고, 디자인 역시도 과거 토요타의 셀리카를 디자인했던 미국 켈티에서 연비가 핵심인 이 자동차를 디자인해 공기저항계수 0.29라는 혁신적인 수치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G21 프로젝트 팀원들은 두 가지 약속을 지킨 채 라틴어로 앞서다라는 의미를 지닌 대망의 프리우스를 Just in Time for the 21st Century라는 문구와 함께 1997년 10월 첫 공개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프리우스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는 다양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왔지만, 양산차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그 수식어의 주인공인 토요타의 프리우스는 지구상 그 어떤 자동차 제조사도 이룩하지 못한 하이브리드 카 누적 판매 1000만 대 돌파와 7700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효과 등 다양한 기록들을 달성하며 친환경 자동차의 대명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프리우스의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프리우스에 관한 그 뒷이야기를 더 다뤄보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